자,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 정책, 이거 정말 거대한 퍼즐 같지 않나요? 특히 요즘 이란과의 새로운 전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 혼란스럽죠. 오늘 바로 그 혼돈의 이면에 혹시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그 퍼즐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이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가 한 말인데 그들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 와, 언뜻 들으면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 같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게 어쩌면 이기고 있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이란의 지형을 보세요. 험준하잖아요? 거기다 지금 있는 미군 병력만 가지고 지상전을 한다? 이건 뭐 재앙에 가까운 실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마디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 모든 혼돈, 이 광기처럼 보이는 모든 게 사실은 철저하게 계획된 거라면 어떨까요? 그럴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과연 바보일까요? 아니면 천재일까요? 이 극과 극의 해석,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자, 트럼프를 그냥 충동적인 인물로 보는 시각, 근거가 아주 충분합니다. 이길 수도 없는 이란 전쟁을 덜컥 시작하질 않나. 동맹이 지금 제일 중요한데 뜬금없이 그린랜드 사겠다고 덴마크를 압박하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스스로 무너지는 길, 자멸적인 행동의 연속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관점을 딱 180도 한번 틀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일부러 지려고 하는 거라면, 그가 애초에 세계 경제를 박살내는 걸 원했다면, 와, 그러면 이 모든 그림이 정말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원전쟁 전략. 어떻게 중동이 무너지는 게 역설적으로 미국한테 어마어마한 이익이 될 수 있는지 그 무서운 계획을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20%.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전 세계에서 움직이는 석유의 무려 5분의 1이 바로 이 이란을 둘러싼 분쟁 지역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전쟁이 나면 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숫자 하나로 딱 감이 오시죠? 그 피해는 누가 볼까요? 네, 바로 미국의 경쟁국들 그리고 동맹국들입니다. 특히 동아시아 그리고 유럽은 중동 석유가 없으면 사실상 멈춰버려요. 일본 같은 경우는 무려 75%를 여기서 가져오거든요. 근데 정작 미국은 고작 5%밖에 안 됩니다. 바로 이 엄청난 불균형, 이게 바로 이 전략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석유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점입니다. 전쟁이 터지면요,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그냥 마비되는 거예요. 당장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식량, 거기에 필요한 비료부터 시작해서 최첨단 반도체, AI 기술에 꼭 필요한 희귀 원자재까지 모든 게 멈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전 세계의 공급망이 와르르 무너지면 결국 모두가 자원이 넘쳐나는 북미 대륙만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즉, 트럼프가 벌인 이 바보 같은 전쟁이 알고 보니 미국에게는 상상도 못할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시나리오인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하고 무서운 전략,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전략의 원조가 있어요.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바로 그 전력을 그대로 베껴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전략의 뿌리에는 제3의 로마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개념은 의외로 간단해요. 전 세계가 혼돈에 빠져서 막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단단한 요새처럼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새로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건 그냥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닙니다. 먼저 일부러 질질 끄는 소모전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국가 경제 전체를 전쟁 체제로 바꿔버리죠. 이걸 통해 국민들을 민족주의로 하나로 묶고 외부의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요새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무너져가는 세상에 식량, 에너지, 무기 같은 자원을 팔면서 새로운 지배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트럼프가 이 러시아의 청사진을 아메리카 대륙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미국판 요새 전략, 이름하여 테크네이트 구상입니다. 그린랜드에서 저기 파나마까지 이 북미 대륙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자급자족 경제, 군사 블록으로 묶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캐나다나 멕시코, 덴마크에 대한 그 공격적인 태도들, 이제 왜 그랬는지 이 큰 그림 안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바로 이겁니다. 이 전략의 핵심 논리를 한 문장으로 보여주네요. 트럼프는 넓은 질서가 무너지는 걸 막으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붕괴의 속도를 더 높여서 미국이 새로운 질서의 승자가 되도록 아예 판 자체를 새로 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략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냉전이 끝난 이후 미국이 지켜왔던 세계 질서와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 변화 정말 모든 면에서 극적입니다. 경제를 볼까요? 금융과 소비가 중심이던 세상에서 이제는 자원과 제조업이 왕인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념은요? 세속적인 다문화주의는 버리고 기독교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우죠. 그리고 가장 큰 변화, 전 세계의 경찰을 자처했던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는 요새 미국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결국 이 이론이 말하는 건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창조적 파괴. 기존의 세계 질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미국 제국 그 자체마저 파괴해서라도 그 잿더미 위에서 오직 미국인만을 위한 더 위대한 미국을 다시 세우겠다. 정말 거대한 계획인 거죠. 자,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모든 이야기, 그저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판타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한 21세기를 움직일 거대한 비밀 청사진일까요?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